딥시크 때문에 전 세계에서 가장 인공지능 시장에서 빨리 뛰어가던 미국에 있는 개발자들도 충격에 빠졌는데 중국이 AI 연구를 원래 과거부터 계속 했었습니다. 베이징이나 뭐 선전, 상하이, 항저우 같은 핵심 지역에 이제 주요 AI 기업을 이제 모은 상태였고요. 네. 트럼프 대통령도 이제 취임을 하면서 향후 4년간 700조 인프라에 투자를 하겠다고 말을 했었잖아요. 프랑스에 이제 미스트럴이라는 업체가 있어요. 네. 이제 마크롱 대통령이 글로벌 시장에서 바이럴을 엄청나게 해줬다고 해요. 엄청난 지원 공세를 펼쳐서 설립 1년 만에 기업 가치가 58억 유로로 뛰었다고 합니다. 근데 이제 한국을 제치고 5위로 올라선 건데 역전당했어요? 네네. 그런 일을 할 동안 한국은 뭐 했냐고요? 그래서 우리 정부도 이제 2030년까지 GPU 3만 장과 뭐 4조 원 정도의 이제 투자를 계획하고 있다고 합니다. 앞권 시작합니다. 자, 오늘의 주제는 딥시크입니다. 딥시크 때문에 전 세계에서 가장 인공지능 시장에서 빨리 뛰어가던 미국에 있는 개발자들도 충격에 빠졌는데 과연 인공지능을 제대로 하고 있는 거 맞나 싶은 한국은 과연 그러면 어떻게 될 것이냐, 이 내용을 취재를 해왔습니다. 자, 딥시크 오늘 이번에 취재를 좀 굉장히 네, 좀, 시사했던 것 네네네, 같은데요? 맞습니다. 그래서 이제 화제가 된 이제 딥시크가 과연 도대체 뭐길래 이렇게까지 좀 시장에 영향을 끼칠까 해서 이거에 대해서는 이미 사실 연휴 내내 딥시크 관련 얘기가 나왔었잖아요. 네. 그래서 좀 모두 관심 있게 봤을 것 같은데 이제 딥시크가 설립된 지 2년도 안 된 중국 AI 스타트업이고요. 네. 이게 네. 딥시크와 오픈 AI를 비교한 표가 있어서 이제 바로 가져왔는데 이제 딥시크 R1이라는 이제 AI 모델 성능을 평가하는 일부 항목에서 오픈 AI보다 더 뛰어난 성적을 거뒀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시가 그 미국 수학 경시 대회 문제로 모델을 평가했는데 그 O1이라는 게 이제 오픈 AI 모델이죠. 그렇죠. 근데 이제 79.2%의 정답률을 기록한 반면에 R1은 79.8%로 이제 앞섰습니다. 뭐 수학 문제 해결이나 코딩 같은 성능 비교 부분을 보면은 네. 이제 오픈 AI와 큰 차이가 없거든요. 그리고 이제 업계에서 가장 주목한 건 아무래도 이제 개발비인데요. 네. 그 표에서 개발 비용 부문을 보면은 지난해 12월에 전 버전인 이제 딥시크 V3가 공개됐었잖아요. 그때 이제 사전 훈련이나 뭐 문맥 확장이나 뭐 사후 학습에 총 81억 원이 들어갔다고 하는데 네. 이 숫자는 이제 오픈 AI 최신 버전인 LLM GPT 4 네. 버전의 5.5% 수준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오픈 AI는 이제 GPT 4 개발비에 약 1,450억 원을 투자했다고 알려졌는데 5%니까 네. 20분의 1. 네, 거의 그 정도 그 수준인 거죠. 그래서 물론 이제 딥시크는 이제 관련 보고서에서 뭐 선행 연구와 데이터, 뭐 알고리즘에 들어간 비용은 제외했다. 네. 그래서 공식 훈련에만 80억 원을 이제 더 썼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그래서 이게 좀 논란이 되는 네, 맞아요, 부분이죠. 맞아요, 맞습니다. 너희는 뭐 이렇게 지금까지 썼던 돈은 하나도 포함 안 네. 시키고 맨 마지막에 네. 한 번 돌린 돈 갖다가 그걸로 뭐 했다고 하냐, 막 네네, 이런 맞아요. 논란이죠. 네네. 네. 그래서 이제 김명주 서울여대 정보보호학과 이제 교수님도 이제 R1은 최소 2개 이상의 V3를 이제 기반으로 학습시킨 모델이다. 네. 그래서 이제 훈련비를 좀 산출하려면 기존 이 V3의 계산량에 이제 80억 원의 계산량에 R1이 한 달 이상 학습하면서 들어간 비용을 좀 계산량을 합쳐야 한다. 그래서 약간 실제 이제 V3의 이제 이 R1의 총 개발비는 다를 수 있다는 거를 이제 업계에서도 말을 하고 있고요. 네. 업계에서는 딥시크가 말한 비용보다 더 많은 비용이 들어갔을 거라고 이제 같이 추정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다만 이제 어찌됐든 딥시크가 발표한 자료에서 이렇게 수치를 보면은 오픈 AI 버전의 이제 5.5%라니까 좀 개발비가 더 들어갔어도 조금 더 저렴하지 않을까? 그나마 좀 저렴하지 않을까? 이런 추측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 가격 때문에 사실 많은 사람들이 놀랐던 것 같아요. 네, 맞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 가격 때문에 다른 기업들의 주가도 크게 출렁거렸던 네, 거죠. 맞습니다. 그때 당시에 엔비디아도 17% 가까이 하락하기도 했었고, 네. 그 설날에 이제 개장하자마자 뭐 SK 하이닉스도 그렇고 그 12% 가량 폭락했다가 이제 돌아오기도 했었고 막 이랬는데, 근데 또 그 와중에 소프트웨어 종목들은 또 많이 올라갔어요. 뭐 네이버나 이제 카카오 같은 곳은 이제 6% 넘게 상승하기도 했는데 아무래도 이제 이 글로벌 시장에서 한국 시장도 좀 AI가 같이 살아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기대감이 있는 걸로 보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나라에서 가지고 있었던 인공지능 산업의 가장 큰 문제점으로 꼽은 게 물론 네이버의 하이퍼클로바 X라고 하는 거대 언어 모델, 초거대 언어 모델이 있긴 있는데
그거 말고 지금 무엇을 하고 있냐라고 따졌을 때 우리나라에 GPU도 몇 개 없다 뭐 이런 얘기들 오고 하고 하니까 AI 인프라를 우리나라는 왜 안 깔고 있냐라는 되게 자조적인 목소리들이 많이 있었던 네, 맞습니다. 거잖아요. 네, 제가, 그럼- 네. 네. 제가 이제 오늘 하고 싶었던 내용도 바로 그 내용이거든요. 음. 중국이 이렇게까지 할 동안 네. 한국 AI 시장 뭐 했나? 한국 뭐 했냐? 한국 뭐 했냐? 네. 이거를 말하고 싶었던 건데, 네. 그리고 이제 딥시크랑 오픈 AI를 비교를 했을 때, 또 비용 말고 또 하나 주목하는 부분이 다시 화면을 보여주시면은 그 개발에 활용된 반도체 부분이거든요. 근데 딥시크는 그 엔비디아 이제 구형 칩을 사용해서 AI 모델을 개발했다고 밝혔는데, 개발에 활용된 반도체 부분을 보면은 그 오픈 AI가 엔비디아 H100인 고성능 칩을 사용했다. 뭐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요. 네. 사실 이게 고성능 칩이 아니고 그 H100을 사용하는데 딥시크는 아론 개발에 2022년에 출시한 그 엔비디아 칩 H800을 활용했다고 밝혔거든요. 네, 그랬죠. 근데 이 제품이 미국 정부가 이제 대중 수출 제재를 위해서 그 만들었던 중국 수출용 칩입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저사용 제품 칩이거든요. 네. 네, 그래서 이제 또 시장에서는 이렇게 오픈 AI는 또 설계도라고 불리는 소스 코드를 공개하지 않고 있는데 딥시크 R1은 코드를 이제 오픈 소스로 공개를 한다고 했고요. 이렇게 되면 이제 국내외 AI 스타트업들은 딥시크 기술을 그냥 이용해서 뭐 AI 개발에 이제 필요한 초기 비용을 좀 줄일 수 있고 또 반대로 딥시크 입장에서도 이제 자체적인 AI 생태계에서 좀 활성화할 수 있는 그래서 빅테크를 대항할 좀 기반을 마련할 수 있기 때문에 좀 딥시크 입장에서는 이제 오픈을 하는 게 좋다고 이제 판단을 한 걸로 보입니다. 그러니까요. 이렇게 이제 오픈 소스로 다른 우리나라에 있는 IT 기업들, 특히 소프트웨어 기업들이 이걸 사용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네네. 기대감 때문에 딱 딥시크가 나오자마자 오히려 네이버랑 카카오는 좀 올랐었고, 카카오는 그 다음에 그 샘 알트만까지 만나고 하면서 더 올라가고, 네, 맞습니다. 이런 식의 네. 움직임들이 좀 있었던 네. 거죠. 근데 이제 딥시크가 이렇게 비싼 하드웨어 없이도 이렇게 AI 모델을 구현을 할 수 있다는 점이 이제 화제가 된 거잖아요. 네. 근데 이제 국내에서도 이용자 수가 엄청나거든요. 그래요? 그래서 한번 표를 보시면은 그 와이즈 앱이랑 리테일이 4일 발표한 이제 지난달 4주차 통계치인데요. 한국인이 가장 많이 사용한 생성형 AI 앱을 이제 나타낸 통계인데 딥시크가 이제 121만 명으로 2위를 차지를 했습니다. 네. 이제 지난 25일에는 사용자 수가 5천여 명밖에 안 됐었어요. 국내에서 이제 딥시크를 사용하는 수가요. 네. 근데 이제 이틀 만에 24만 명. 그리고 열흘이 지난 지금 120만 명을 이제 돌파를 한 겁니다. 딥시크가 처음으로 이렇게 확 그러니까 뭔가 시장에 그렇게 크게 드러난 게 언제였었죠? 그게 25일. 아, 25일. 지난달 네. 25일인데 그때는 5천여 명밖에 없었대요. 근데 이제 10일 만에 이제 이렇게 120만 명이 사용할 정도로 이제 화제가 된 거죠. 근데 이제 이게 중국이 AI 연구를 원래 과거부터 계속 했었습니다. 그래서 2013년부터 AI 관련 특허를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이 출원한 국가가 중국이었거든요. 그리고 2020년에 중국 이제 14차 5개년 계획을 발표할 때도 그 AI 산업을 다른 산업과 융합시키겠다고 중국이 말을 하기도 했었고요. 그래서 표를 한번 보시면은 제가 좀 정리를 해왔는데 AI 산업을 기업이나 대학, 연구소 같은 이제 클러스터에서 이제 집약적으로 육성한 뒤에 전체로 확산시키겠다는 전략을 이제 계속적으로 취했었습니다. 중국이 원래. 그래서 실제로 베이징이나 뭐 선전, 상하이, 항저우 같은 핵심 지역에 이제 주요 AI 기업을 이제 모은 상태였고요. 네. 그리고 모든 대학에 이제 AI 학과를 만들어서 여기서 키운 인재들을 이제 국가 연구기관이나 AI 기업에 이제 적극적으로 배치를 하기도 했었고요. 그리고 또 중국은 그 AI 시장 선점을 위해서 사용자의 수용성을 좀 확대시키기 위해서 노력들을 하기도 했는데, 뭐 이를 위해서 뭐 알리바바나 뭐 바이두, 바이트댄스 같은 이제 플랫폼 가격 경쟁을 이제 막 도입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알리바바 클라우드의 경우에는 이제 지난해 한 4차례 정도 AI 모델 가격을 계속 인하를 했었거든요. 인하를 했어요. 네네. 사실상 근데 이런 배경이 있었기 때문에 딥시크가 나온 거는 하루아침에 일어난 일이 아니라고 이제 전문가들은 말을 하기도 하고요. 그래서 이경전 경희대 빅데이터 응용학과 교수가 미국에서 열리는 이 AI 관련 학회를 거의 매년 참가를 하신대요. 네. 근데 이분이 이제 매년 참가를 하는데 그중 40%가 중국 국적의 이제 논문이고요. 네. 60%가 중국식 이름을 가진 저자의 논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 이렇게 오랜 기간 좀 AI 기술이 축적된 거기 때문에 알리바바 같은 대기업 이외에도 우리가 이제 이름을 들어본 적이 없는 이런 딥시크 같은 회사가 이제 갑자기 등장을 할 수 있었다는 이런 배경이 된다는 거죠. 네. 네. 사실 근데 그 미국에서 이제 중국에서 열심히 인공지능 하고 있는 거 알다 보니까 네.
너희 너무 고성능 반도체 쓰지 마. 네. 그래서 수출 통제를 했던 거잖아요. 네네, 그래서 맞습니다. 네. 그 미국의 칩스법 네. 많이 사람들이 이제 생각하실 텐데, 이게 화면을 같이 보면은 이 칩스법이라는 게 미국 주도하에 미국, 한국, 일본, 대만이 이제 협력 체제를 하면서 이제 안정적인 좀 반도체를 생산하고 공급하는 이런 생태계를 만드는 게 이제 공동 목표였잖아요. 그런데 이제 사실상 이제 중국에 대한 수출 규제를 이제 제외한 거죠. 근데 이제 이렇게 미국이 칩스법을 2022년 8월부터 실행을 했거든요. 네, 기억나실지 모르겠지만 이때 막 우리나라가 어떤 스탠스를 취해야 되나 이런 얘기도 굉장히 많았고, 네. 좀 그래서 우리나라는 2022년 12월에 좀 뒤늦게 이제 참가하겠다는 네. 의사를 비치기도 했었는데, 이때 수출 금지 품목을 이제 저사양 AI 칩까지 확대하면서 이제 미국이 통제를 강화를 했고요. 그래서 2022년 이제 11월 오픈 AI가 그 챗GPT 베타 버전을 좀 출시했을 때, 이때만 해도 중국은 사실 별다른 성과를 내지 못했거든요. 근데 이제 당시 중국은 이제 AI 논문 생산량이 전 세계 1등이었습니다. 그 당시만 해도. 네. 생산량이 1등. 네네. 네. 그리고 인용 횟수, 근데 이제 좀 문제가 됐던 거는 뭐 인용 횟수나 이런 좀 질적인 측면에서는 미국에 당연히 뒤처졌었고요. 맞아요. 이게 저도 그땐 인공지능 하시는 분한테 여쭤보니까 네. 인공지능이라는 거는 누가 잘하고 있는지를 어떻게 평가해요? 나와야 사실. 아니 나와도 네. 개인적으로 느낌이 다 다르단 말이에요. 사용하는 사람마다 나는 퍼플렉시티가 더 네네. 좋은데 아니면 나는 GPT가 더 좋은데 사용자마다 느낌이 다 다르기 때문에 이걸 기술적으로 어떻게 평가해요? 라고 물어보니까 첫 번째 논문의 횟수, 그다음에 인용 횟수 이 두 가지가 네. 많으면 많을수록 기술력이 높다라고 본다고 하더라고요. 네네. 그러니까 그거 말고는 이제 평가할 수 있는 정성적인 그 기준 자체가 존재하지 않다 보니까. 근데 그때는 생산량은 1등. 하지만 인용 횟수가 뒤처져 있었던 네, 거예요. 맞습니다. 그리고 또 이제 AI 학습에 필요한 그 중국 디지털화 데이터가 굉장히 이제 미약하다는 평가를 많이 받았어요. 네. 그래서 이제 중국이 미국에 비해서 뭐 품질이나 뭐 유용성 측면에서 많이 떨어진다, 많이 뒤처진다. 그래서 역시 이제 미국이 훨씬 앞서간다. 이런 얘기를 굉장히 많이 받았었는데, 그래서 한번 표를 보면은 네. 그 3일 미국 정보기술혁신재단에서 AR 분야 분석 보고서를 낸 건데요. 이게 표에서 왼쪽 부분을 보면 이제 국가별 AI 기업 수입니다. 네. 그래서 지난해 8월 기준에 중국이 1,944개고요. 미국이 이제 9,500개거든요. 거의 5배 정도 차이가 나요. 야, 미국 정말 많네요. 네네. 그리고 또 오른쪽 표를 보면은 그 AI 벤처 캐피탈이나 사모펀드 규모를 보면 이것 또한 이제 중국이 약 그 856억 달러, 약 한 126조 원 정도 되고요. 이에 비해 이제 미국이 6,054억 달러, 한 889조 원 정도로 집계가 됐었거든요. 근데 이것도 차이가 굉장히 많이 나고 해서 미국이 압도적으로 높은 수치를 좀 보이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부분을 보면 이제 미국 수출 통제가 좀 의도대로 잘 먹히고 있다. 그래서 이런 상황인데 어떻게 딥시크가 갑자기 출시되면서 이제 기존에 좀 선두하던 AI 업체들이 많이 좀 패닉을 입은 상태잖아요. 근데 이게 제가 보니까는 지금 이제 업계에서는 미국의 이제 수출 통제가 이제 제대로 된 게 맞냐 이런 의구심이 이제 계속 나타나고 있고, 네. 아니야 다를까 이제 중국이 반도체 제조에 필요한 장비 수입을 오히려 늘었다는 통계가 이제 나오고 있습니다. 아, 그래서 통제도 불구하고. 네네. 그래서 화면에 보이고 있는데 그 무역안보관리원에서 지난 3일 이제 그 관련 논문을 제기를 한 거예요. 그래서 논문 결론을 먼저 말씀드리면, 미국의 반도체 수출 통제에도 현행 수출 통제 체제를 봤을 때는 중국으로 이제 고수준 장비가 수출되는 게 온전히 차단되기는 어렵다. 네. 이게 이제 표를 보면은 TEL이라는 그 도쿄 일렉트론이라는 반도체 건식 식각 분야 전문 업체거든요. 네. 근데 이게 대중국 그 매출 비중이 2022년 20에서 25% 수준이었는데, 네. 그 2023년에는 30에서 40%로 상승을 했고 2024년에는 45%로 이렇게 많이 뛰었다는 거예요. 저기 세로의 점선이 네네. 통제가 되기 시작했던 네네, 시점인가요? 맞습니다. 어. 근데 이제 그리고 또 그 옆에 이제 ASML을 보면은 대중국 매출 비중 역시 2022년에 이제 1분기에 한 35%를 육박하다가 네. 4분기에 10% 수준으로 떨어져요. 네. 근데 이제 수출 통제를 영향을 받은 듯해 보였는데 2023년에 40% 중반으로 이제 수세 상승
보이시죠? 네. 그리고 이제 미국의 반도체 기업들 역시 마찬가지고요. KLA 경우에도 이제 수출 통제를 거치면서 매출 비중이 20에서 30% 초반에서 40%로 올랐고, 다 올랐네요. 네네. 램 리서치도 이제 30%대에서 20%로 살짝 떨어지다가 40%로 급상승했습니다. 그러네요. 네네. 그래서 되게 좀 논문을 이렇게 통계를 보면은 이게 중국 반도체 산업 내 이제 구조 변화가 단기적으로 일어난 걸로 보인다고 해요. 네. 그런데 수출 통제 전인 2022년 월 평균 수입액이 앱보다 네. 2024년 월 평균 수입액이 27.5%나 증가를 했다고 합니다. 그런 일을 할 동안 한국은 뭐 했냐고요? 이거를 취재할 때 저도 제일 궁금했던 점이 그거예요. 네. 왜 이런 좀 한국에서 이런 딥시크 같은 기업들이 나오지 않았나, 우리 그동안 뭐 했나, 뭐 이런 네. 얘기도 또 언론에서도 굉장히 많이 하기도 하잖아요. 근데 이제 현재 그 한국 AI 현황을 좀 보면요. 우리나라가 전 세계 AI 시장에서 2군에 속해 있다고 말을 합니다. 네. 그래서 화면을 한번 보시면은 그 보스턴 컨설팅 그룹은 이제 지난해 말 한국을 캐나다, 싱가포르, 영국보다는 좀 뒤지지만 네. 독일, 대만, 일본, 프랑스, 말레이시아 같은 국가들과 함께 이제 2군에 속한다고 평가를 했는데요. 저는 2군이라 그랬길래 그래도 이거 다행이다. 2등이다 했는데 2등이 아니네요. 뭐 1.5군도 있고. 저렇게만 보면 꼴등이잖아요. 근데 이제 그 오른쪽 표를 보면은 네. 영국 이제 토터스 미디어가 발표한 그래프인데요. 2024년 AI 국가 경쟁력 순위입니다. 이걸 보면은 미국, 중국, 싱가포르 이렇게 순위인데요. 네. 우리나라가 6위예요. 근데 이제 전혀 위협적이지 않다는 게 좀 문제점인데, 심지어 이제 한국 AI 경쟁력은 이제 1년 만에 프랑스에 뒤쳐졌었거든요. 그래요? 근데 이게 작년에 지금 5위가 프랑스인데, 네. 작년에 가장 큰 폭으로 순위가 올라간 곳이 프랑스라고 합니다. 역전당했어요? 네네, 맞습니다. 근데 이게 프랑스가 2023년에는 13위였대요. 근데 이제 한국을 제치고 5위로 올라선 건데, 이 가장 큰 이유가 프랑스에 이제 미스트럴이라는 업체가 있습니다. 네. 혹시 들어보신 적 있으세요? 예. 네네. 네. 이게 국내에서는 네이버가 투자한 AI 스타트업 기업으로 좀 유명을 한데, 이 회사가 이제 마크롱 대통령이 그 미스트럴을 프랑스의 천재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막 추켜 세우고 글로벌 시장에서 바이럴을 엄청나게 해줬다고 해요. 네. 그리고 또 이제 프랑스의 공공 데이터를 이제 개방을 해주고 하면서 이제 엄청난 지원 공세를 펼쳐서 이게 설립 1년 만에 기업 가치가 58억 유로로 뛰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네. 하나로 한 8조 6천억 정도 되는데, 이 정도를 이제 정부에서 지원을 엄청 많이 해줬더니 이만큼 커졌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왜 안 하냐라고 네. 많이 지탄을 하지만 기업들에게 네네. 지탄을 하지만 결국 어떤 그 환경을 만들어주고 그 기업들의 기술 개발을 할 수 있는 전폭적인 지원이 있으면 안 될 게 아니라는 얘기를 또 보여주는 거네요, 프랑스가. 네. 그러니까 프랑스도 2023년까지만 해도 글로벌 13위면 사실 2023년에 우리나라가 5위였잖아요. 네네. 그러면 우리는 저 아래, 야, 저기 프랑스 있네. 잘 있어. 안녕. 뭐 이랬지만 네. 정부에서 한번 밀어주고 데이터 개방해주고 해서 학습할 수 있는 거 많이 해주고 하니까 확 올라갈 수 있는 거예요. 네, 순식간에 이제 올라갔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하면 된다는 거네요. 정부가 이제 많이 지원을 해줘야 된다는 얘기를 제가 뒤에서 하고 싶었는데, 네. 근데 이제 이렇게 프랑스도 그렇고, 뭐 중국도 그렇고, 이제 주위 국가들을 보면 정부 역할이 엄청 중요하다는 걸 저희가 바로 이제 체감을 할 수 있잖아요. 네. 이런 통계 자료를 봐서도 그렇고. 근데 이제 특히 한국은 이제 산업을 지원해줄 이런 법적 기반이 좀 미비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경쟁 국가에 비해서 뒤떨어지다는 평가를 이제 계속 받고 있고, 현재 그 한국의 AI 문제가 사실 한두 개가 아니더라고요. 네. 취재를 하면서 보니까 이게 한국 AI 시장에 문제점이 있는데, 그 화면을 보시면은 R&D 뭐 예산 삭감 문제도 있고요. AI 관련 정책을 정비하는 것도 좀 미비하다고 하고, 그리고 네이버와 이제 LG AI 연구소 같은 경우에는 이런 주요 기업도 국제 경쟁에서는 굉장히 많이 뒤처진대요. 그래서 뭐 실제 이제 2024년 글로벌 AI 인덱스에 따르면은 뭐 AI 규제, 여론 같은 이제 운영 환경 평가에서 전년보다 이제 24위 하락한 35위에 그쳤다고 합니다. 아니 24위에서 35위로 하락한 게 아니라 아니고 24개당이 네, 내려간 겁니다. 너무 참. 프랑스는 13위에서 5위로 올라가는 동안 네네네. 우리나라는 몇 위였을까요? 근데 한 10몇 위였겠네. 11위 뭐 이렇게 됐었는데. 11위 정도 됐었는데
거의 24 24개 단위 내려갔다. 네네. 지금. 근데 이제 뭐 이런 문제도 있고, 그리고 인재와 연구 경쟁력 순위도 12위에서 이제 13위로 내려갔는데, 이제 국가가 제대로 대책을 세우지 않았는데, 사실 우리나라 국민들은 이 해외 AI, 이 생성형 AI를 굉장히 사용을 많이 하잖아요. 그렇죠. 저희도 취재할 때 가끔 이제 물어보기도 또 하고. 우리 다 돈 내고 있잖아요. 그 돈 그렇죠. 지금 다 달러로 내고 있다네. 네, 그렇죠. 다 해외로 내고 있는 거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미 개인들도 이렇게 생성형 AI를 통해서 일하고 뭐 공부하고 또 취미 생활을 하기도 하고 이게 이제 트렌드가 됐는데 이걸 이제 AI 국가적인 차원에서도 AI 생태계를 좀 구축하기 위해서 많이 노력을 해야 되는 게 네. 당연한 거고요. 근데 이제 여기서 제일 시급한 문제에서 좀 구축해야 되는 게 인재 부분이라고 합니다. 아, 그렇죠. 네네. 사실 전문가들은 이제 중국의 고급 인재들은 뭐 테크 기업을 가거나 아니면 창업을 하거나 뭐 이렇게 한대요. 근데 한국 이공계 이제 우수 학생들은 이제 의대를 가거나 아니면은 뭐 대학원 가서 이렇게 뭐 박사학위에서 교수를 하거나 네. 뭐 이렇다고 하는데 뭐 이 정도로 이제 좀 이런 얘기가 있을 정도로 기본적으로 이들이 취업할 수 있는 이제 소프트웨어 산업 생태계가 많이 구축되지 않았다는 게 이제 한국에서 가장 큰 문제점인 것 같고요. 네. 그리고 이제 인재 같은 경우에는 사실 단기간에 만들어지는 게 아니잖아요. 이미 이제 중국에서는 한 10몇 년 전부터 했던 건데 우리나라가 이제 갑자기 지금부터 막 하려고 하기엔 좀 늦지 않냐 이런 얘기가 이제 계속 나오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좀 딥시크나 오픈 AI에서 이제 AI 주요 모델들은 이미 다 나온 상태잖아요. 네. 그래서 이제 AI는 이제 추론의 단계를 넘어섰다고 이제 말을 하는데 이제 추론 AI가 이제 고도화되면서 그 AI 발전 속도는 훨씬 빨라질 거고 네. 그리고 이제 트럼프 대통령도 이제 취임을 하면서 향후 4년간 700조 정도 인프라에 투자를 하겠다고 말을 했었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AI 시장이 더 이렇게 빠르게 확대될 건데 우리나라 정부도 이제 좀 빨리 추진을 해야 되지 않겠냐라는 게 이제 오늘 그 주요 얘기하고 싶었던 얘기였고요. 네. 그래서 우리 정부도 이제 그 국가 AI 컴퓨팅 센터를 만들어서 2030년까지 GPU 3만 장과 뭐 4조 원 정도의 이제 투자를 계획하고 있다고 합니다. 네. 근데 이제 전문가들은 이미 한국이 AI 지각생이래요. 그쵸. AI 지각생이라고 이제 표현을 하면서 말을 이제 듣고 있기 때문에 예. 투자 계획을 이제 더 앞당기고 좀 금액을 더 많이 지원을 해야 된다 이렇게 강조를 한다는 제가 이걸 딱 얘기 듣고 나니까 지금 네. 이거 2030년까지 GPU 3만 장과 4조 원이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좋아요. 그러니까 시작은 해야죠. 일단 시작은 해야죠. 근데 요즘에 빅테크 기업들이 1년에 지출하는 비용을 계획하고 있는 걸 보면 750억 달러, 600억 달러. 이게 한 기업이 네네. 한 기업이 이 정도 한단 말이에요. 그럼 과연 750억 달러가 어느 정도 비용이냐를 보면 1000억조, 10조. 거의 100조 수준입니다. 100조. 그러니까 한 기업이 지금 100조를 올 한 해 네. 동안 100조 투자할 거야. 네. 근데 이제 시작하는 건 정말 의미가 뜻깊긴 하지만 2030년까지 4조 원을 투자할 거야와 올 한 해 100조 원 투자할 거야는 조금 아쉽긴 하죠. 그리고 방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제 트럼프가 4년 동안 700조 AI에 이제 투자를 하겠다 했는데 그쵸, 그쵸. 우리나라는 이제 4년 동안 4조 원 한다는 거거든요. 그리고 이제 민간 2조 원, 그리고 국가 2조 원 이렇게 투자를 해준다는 건데 네. 이게 굉장히 말씀하신 것처럼 되게 아쉬운 금액이라는 거죠. 물론 이제 중국이 딥시크를 발표를 했다고 해서 뭐 갑자기 이제 AI 시장을 장악하거나 이러지 중국이 않습니다. 당했느냐? 네, 그렇진 않습니다. 네. 왜냐하면 아직까지 좀 무리가 있더라고요. 음. 그 중국이라는 이제 국가 특성상 이제 정보 유출 관련된 문제도 있고 제가 그 편향성 문제도 있던데 제가 한번 이렇게 화면을 띄워주시면은 네. 이게 딥시크 챗봇이 이제 편향성 문제로 논란이 계속 됐어요. 그래서 이 리튼에서 이제 안전한 딥시크 사용을 지원하기 위해서 어제 카카오톡에 이제 리튼 공식 채널에 딥시크 채팅 서비스를 공개를 했거든요. 근데 이제 어떻게 답했는지 요시면은 그 사태란 무엇인가요? 네, 딥시크가 고민을 시작했어요. 고민 과정은 뭐예요? 어쨌든 네. 중국 정부는 항상 인민을 위해서 이러고 있습니다. 이게 좀 정치적으로 되게 편향된 답변을 내놨는데 네. 이 때문에 이제 딥시크가 R1을 이제 오픈 소스에 좀 공개를 해도 아무래도 이제 다른 나라가 기업들이 뭐 다른 나라나 이제 다른 나라 기업들이 이걸 이 기반으로 그대로 끌고 와서 쓰기에는 조금 무리가 있다는 지적이 계속 나오고 있는 거죠. 그리고 또 이런 논란에서 이미 뭐 미국이나 일본, 대만 같은 경우에는 딥시크 사용 제한을 했었고요. 네. 그리고 이탈리아도 딥시크 어플리케이션 접속을 이제 자체적으로 금지를 했고
영국이랑 독일도 좀 이렇게 조사 중이라고 합니다. 네. 근데 이제 아직 이렇게 글로벌 측면에서도 여러 허점이 존재하기 때문에 좀 이 사이를 우리나라가 좀 파고들면 좀 살아남을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좀 그런 기대가 되기도 하고요. 그 한국의 주요 기업들도 AI 지금 동맹을 하기 위해서 발빠르게 움직이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사진 한번 보시면은 이제 샘 올트먼이 SK 최태원 회장을 만난 다음에 그 이재용 회장과 손정희 회장과 이렇게 3자 회동을 하기도 했었습니다. 네. 어제 이게 모습인데 이날 3자 회동을 하면서 한미일 AI 동맹을 이제 맺겠다 이렇게 말을 하기도 했어요. 근데 이게 730조 원의 규모의 이제 스타게이트 프로젝트를 협력을 논의한 걸로 알려져 있는데 스타게이트 프로젝트가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이제 취임한 다음 날 발표한 초대형 AI 투자 프로젝트입니다. 네. 그래서 화면을 보면 이제 향후 4년간 730조를 미국 전역에 투자한다 이런 건데 이제 딥시크 수코가 발생을 하면서 스타게이트를 좀 빠르게 추진해서 중국과 사이를 아무래도 좀 벌리려고 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고요. 특히 이제 한미일 동맹이 세 개 국가들이 이제 장점이 좀 맞물려서 동맹을 맺을 예정이거든요. 네. 그래서 오른쪽 그 사진과 같이 뭐 미국은 오픈 AI와 이제 엔비디아 같은 AI 이제 주도 기업들이 있고 그리고 이제 일본은 소프트뱅크와 이제 ARM 자금 조달 부분 좀 있고 그다음에 한국은 이제 HBM과 파운드리 데이터 센터 솔루션이 이렇게 더해지면서 조금 시너지를 나타내지 않을까 이렇게 지금 좀 이제 동맹을 이렇게 맺으면서 하고 있고요. 그렇죠. 결국 이제 스타게이트를 하면서 오픈 AI가 이제 스타게이트에서 데이터 센터를 만들고자 할 텐데, 네네. 그럼 그 데이터 센터에서 사용하는 반도체는 누구 걸 쓸 것이냐? 음. 그럼 그 반도체는 과연 누가 만들 것이냐? 그게 아무것도 안 정해진 거잖아요. 네, 맞습니다. 물론 TSMC로 갈 수도 있겠죠. 하지만 지금 TSMC는 2026년까지 네. 모든 것들이 다 찬 상태라고 본다면 누군가 새롭게 만들어줄 곳이 필요하면 그게 삼성전자가 될 수 있지 않겠느냐라는 것도 있을 거고요. 이건 다 모든 것이 추정입니다. 어느 것도 나오지 않았습니다만. 하지만 그런 그 정황들을 봤을 때 그런 기회가 있지 않겠냐라는 이야기들을 많은 분들이 좀 하고 있는 단계인 거죠. 네, 근데 이제 이렇게 우리나라 기업들이 이렇게 좀 이제 계속 이제 AI 시장을 구축하고 뭐 발전시키고 뭐 개발하고 이렇게 여러 기업들이 만나고 하고 있는데 여기서 정부가 이제 투자 지원을 안 해주면은 속도가 추진될 수가 없잖아요. 네. 그러니까 좀 뭐 다른 프랑스나 중국 같이 이렇게 좀 뭐 법적인 지원도 그렇고 AI 기본법 같은 좀 기본적인 그런 규제가 좀 신속하게 만들어져야지 이게 추진이 가능하다고 해요. 그래서 이런 게 좀 빨리 좀 뒷받침돼야지 시장이 더 커질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이제 들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한지원 기자가 취재한 내용을 쭉 들으면서 프랑스 사례가 가장 인상 깊었습니다. 사실 저는 그 인공지능이라고 하는 게 요즘에 발전 속도가 너무나도 빨라서 그 전문가분들 말씀하시는 걸 들어보면 일주일이면 격차가 너무나 커져서 뭐 되돌이킬 수 없다 정도로 얘기를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 정도로 굉장히 빠르게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을 좀 그러니까 비유적으로 표현한 거겠죠. 네네네. 근데 보여줬던 것처럼 정부에서 데이터를 이용할 수 있게끔 도와주고 전폭적인 지지를 하자 순식간에 순위가 바뀌어버리게 되는 일도 있었던 만큼 물론 늦긴 늦었지만 가능은 한 거구나. 프랑스 사례를 보니까 네. 불가능은 아닌 거구나 라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이게 또 1년 만에 이렇게 그 프랑스 그 AI 음. 스타트업이 이렇게 커졌다고 하니까 저희도 이제 1년만 투자하면 좀 네. 되지 않을까 이런 좀 희망, 긍정 회로를 좀 돌려보기도 하고 네. 그렇습니다. 자, 어쨌든 그 오늘 가장 인상 깊었던 저의 인상 깊었던 딱 한 가지의 장면을 꼽으라면 프랑스 됐다. 네. 불가능은 아니더라. 우리도 지금이라도 출발해보자. 라는 좀 결론을 얻어가게 되는 것 같습니다. 자, 오늘은 그렇게 한지훈 기자와 함께 딥시크에 대한 이야기를 들어봤고요. 지금까지 압권이었습니다.